실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인 진행 사항과 더불어서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질문해도 되나 하는 질문이 정말 모든 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잘 안 들리세요? 네, 이거 대강의실이어서 그렇군요. 네.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PPT가 번호가 잘 안 보여서 앞에 그 사진이 넘어가는 것까지만 PPT로 하고, 그 다음에 PDF 자료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을, 교육 실습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우리 예비 선생님들. 네, 그리고 치는데 한번 와봤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준비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몇 반에서 수업 들으시는지 다 아시죠? 네. 나는 교육 실습 1반. 네, 1반. 1반이 접니다. 네, 노채환 운영교수. 네, 이게 강의교수와 운영교수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음 주에 과제, OT를 듣고 또는 이제 OT 동영상을 보고 과제가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그게 강의 교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벌써 과제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쉽죠 하고 노채환 쓰시면 안 됩니다. 강의 교수는 그렇죠. 진정남 교수님이시죠? 자, 그럼 2번 문제가 뭘까요? 운영 교수님은 누구입니까? 이게 막 웃으시잖아요. 이런 거 하고 진정남 교수님 쓰시면 틀립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교육실습 대부분 4학년 선생님들이 들으실 텐데 과제 하나 틀리면 얼마나 타격이 큰지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그 강의 교수, 운영 교수, 그리고 이제 그 튜터 선생님들의 그 성함을 쓰는欄도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튜터 선생님 쓰시면 안 되고 들으시는 반에 튜터 선생님 성함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과제를 내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강의안을 작성하실 때 피드백을 드리는 교수님들이 각 반 운영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선생님들이 혹시 궁금해서 질의 응답, Q&A 게시판이나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올리실 때 저희 교수자 또는 튜터 선생님들이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성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과제니까요. 네, 틀리면 이상한 과제입니다. 그죠? 네, 너무 쉬운 과제이기 때문에 꼭 정확한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국 교육 실습 대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오늘 학습적인 내용보다는 교육 실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조금 여기가 이제 그 번호가 잘 안 보이는데 수강 신청 주요 일정 평가 안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나중에 특강 후에 자료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메모 정도 하시고 자료 올라간 것을 참고하시면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업 실습 사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그 사례도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교육 실습에서 떨어질 수 있다 다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교육 실습이 항상 저희 그 한국학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실습의 좋은 성적으로 준비하신 것만큼 좋은 수업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셔야 나중에 이제 어딘가 가셨을 때도 자신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강의 및 운영 교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시는 분은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는, 짜잔, 이 장면 다 보셨죠? 1주차 수업을 들으시면 진정남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제 1번. 네. 스펠링 틀리시진 않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진정남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그 실습이 굉장히 좀 지난 학기에 비해서 반이 좀 늘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각 반의 담당 교수님과 각 반의 튜터 선생님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1반 한 번만 더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1반 운영교수 노태환입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튜터 선생님은 허원진 선생님이시고요. 아마 실습 당일날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반 교수님은 2반 계시죠? 네, 2반 선생님들 많이 와주셨네요. 네, 김지영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네, 2반 튜터 선생님께서는 저희 한국학부의 굉장히 대표적인 얼굴, 저기. 네. 다 아시죠? 네, 김민욱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반, 이제 운영 교수님 3반 선생님들도 오셨나요? 네, 3반 선생님들, 네, 다루셨고요. 김은정 선생님, 그리고 이제 튜터 선생님은 김수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4반. 또 4반 선생님들. 네, 골고루 다 오셨네요. 네, 4반은 네, 이민우 선생님, 이민우 교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현 선생님께서 튜터 선생님으로 네,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5반. 네, 5반. 네, 5반은 2분 정도 오셨나요? 3분? 네. 5반 담당 교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학부장님 박기성 교수님께서 네, 5반 담당이시고요. 튜터 선생님은 안영인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쪽지나 메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안영인 튜터님이 네,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저희가 교육 실습의 교수님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고 튜터 선생님을 모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강사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초짜 강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제 뭐 제가 그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저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저희가 급주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당 급이 10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그거의 대표 선생님. 그런 분이 튜터 선생님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경험도 많으셔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잘 보시고 한 번 더 본인의 반 이게 그 왜 OT 때 스터디 짝꿍 만들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스터디 짝꿍과 반이 다른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은 운영 교수님 성함을 쓰거나 이제 우리가 다 뭐 저도 그런 실수 해요. 네, 다 이제 실수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실 수 있도록 과제하실 때 한 번만 네, 강의 계획서를 클릭하시면 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운영 교수님, 튜터님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보기 편하시라고 다른 페이지로 자, 한국어 교육 실습은 네, 2가지를 같이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수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긴장하게 되시는 수업 실습, 실제적으로 학교에 오셔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는 수업 실습 2가지가 혼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콘텐츠 수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강의안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수업을 볼 때는 그렇지, 그래, 저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이제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그러다 선생님들이 첫 번째 벽에 부딪힐 때가 문형을 받아요. 뭐 을수 있다로 가르치세요. 음연서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워드나 한글 파일을 열고 학습 목표 뭐라고 써야 되지? 네.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안 작성이 다른 과제들과 좀 다르게 그 형식에 맞추어서 또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선생님들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 자, 대신에 강의안 작성을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의 총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지식, 어휘 지식, 발음 지식, 수업 구성의 방법 이런 것들이 강의안 작성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안 작성을 하시면 1차가 강의안 작성을 하시면 1차를 올려주시면 저희 교수자들이 피드백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더 좋겠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 이 부분은 이런 방향이 좋겠다. 네, 그런 방향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하셔서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안 작성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강의안 작성을 한번 하고 나시면 온라인 수업에서 아마 그 강의 목록을 보신 분들은 중간고사 즈음에서 초급 수업 참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급 수업 참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50분 수업을 보게 되실 거예요. 50분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 이전에도 강의들마다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샘플을 보여주는 강의들이 좀 있었죠. 그거는 좀 제한된 시간 안에 보여드려야 돼서 집약된 부분이 좀 있었다면 이번엔 선생님들이 진짜 50분 수업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초급 수업과 중급 수업을 온라인으로 참관하게 되실 겁니다. 수업을 보실 때 집중을 좀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한국어다 보니까 아유 외국 애들이 말 잘하네. 선생님 잘하는데 이렇게 하다 50분이 훅 가요. 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한데 한 번만 보시기보다는 한 두세 번 정도 보실 것을 강조해 드리는데 저희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국어 수업이 단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처음에 그렇죠. 도입, 그 다음에 제시, 그렇죠. 그 다음에 연습, 그리고 활용. 네, 마지막에 그렇죠. 자, 그 단계별로 저희가 좋은 선생님들은 도입에서 제시로 넘어갈 때 언제 넘어갔지? 제시에서 연습 넘어갈 때 지금 연습하고 있어? 그 중간에 고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의 진행을 각 단계를 어떻게 잘 넘어가는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초급, 중급 수업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급 수업을 보시고 중급 수업을 보시면 두 분 그 가르치신 한국어 선생님들의 말이 차이가 있음을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급 수업에서 교사 말을 어떻게 하는지, 중급 수업에서 교사 말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사 말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보시면서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어딘가에서 수업을 이렇게 딱 했는데 나는 정말 재밌게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들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거는 가르치는 내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전달하는 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교사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서 그 참관을 하시면 본인의 수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온라인 수강을 하시면 두근두근하는 면대면 수업 실습 유형 1. 아마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은 유형 1을 많이 선택하셨을 거고요. 유형 2 선택하신 분들, 선택할 예정, 해외에 계시거나 못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 혹시 또 유형 2를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유형 1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그런 기간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 자격은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자격이 되셔서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신청 자격은 보시면 먼저 주전공이나 복수 전공자의 경우 1영역과 3영역, 좀 한국 어학적인 부분과 한국 교육적인 그 부분에 8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어떤 분 중에 저 교육 실습 먼저 하면 안 되냐? 안 되죠. 배운 게 있고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게 돼서 8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이제 다른 학부나 이제 오신 분들, 부전공자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실습 수강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 선수 과목을 들으셨을 거예요. 외환 교육학개론, 외환 문법론 또는 기초문법, 어문규정, 문법교육론, 언어교수 이론, 그리고 교육문법의 지도법까지 여기까지 다 들으신 분들에게 수강생 자격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학 개론을 선수 과목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과목들도 많은데 왜 교육학 개론을 선수 과목으로 했을까요? 뒤에 잘 들리셨나요? 역시 우리 그 총학생회장님의 자격을 충분히 같이 계신데, 교육학 개론에는 모든 영역, 한국 교육의 개괄적인 부분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학 개론 수강하시면 한국 교육이 이런 거구나를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시고, 문법론과 기초문법 이거를 선수 과목을 한 이유는 문법을 모르면 저희가 보통 한국어 문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친다 할 때 한국어 문형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문법을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뒤에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의 예로 나오겠지만, 문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선생님들이 음연서를 가르친다.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면서 써요, 음연서 써요 쫙 쓰니까 학생이 선생님 언제 사용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교사가 한 15분 막 설명을 했는데 학생이 막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 그 문법 언제 써요? 그럼 그 선생님 그 문법을 가르친 건가요? 안 가르친 건가요? 안 가르친 건 아니고 못 가르치신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연서라고 했을 때 음연서에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가, 어떠한 제약들이 있고 어떠한 맥락에서 쓰고 어떤 상황에 쓰는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문법론과 기초 문법을 통해서 국어학적인 접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적인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문규정을 선수 과목이라고 한 이유는 선생님들 보통 때 이렇게 글자 쓰실 때 예쁘게 쓰세요? 친구한테 이렇게 쓰실 때는, 저도 친구한테 쓰거나 할 때 예쁘게 잘 못 쓰는데, 수업을 하실 때는 어문규정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흘림체로 쓴다거나 틀린 맞춤법으로 쓴다거나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선생님이 리을을 흘렸으면 저게 살아있는 한국 글자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따라해야 돼. 야, 우리가 교실에 배우는 건 너무 딱딱하고 리을은 흘렸어야 돼, 비읍은 돌렸어야 돼. 그렇게 따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이제 다르다 틀리다 잘 알지만 실수를 많이 하죠. 한국어 수업을 하실 때는 어문 규정에 맞게, 그래서 강의안 작성을 하실 때도 꼼꼼 이가 맞나? 꼼꼼 희가 맞나? 헷갈리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피드백을 드릴 때 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강의안을 쭉 쓰신 다음에 사실 이거 고민해서 쓰면 다시 들여다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같이, 그래서 스터디 짝꿍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서로 이제 의견도 주시고, 그 스펠링 에러는 다른 사람이 더 금방 잡아냅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보라고 어문 규정을 선수 과목으로 해놓고요. 문법 교육론에서는 진짜 문법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선생님께서 실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선수 과목으로 하고 있고요. 언어 교수 이론은 아마 이번 학기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주요 포인트들을 잡아서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교수법이 조금 좋겠다. 그래서 교수법의 활용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교수 이론을 들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육문법의 지도법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내용을 이제 배웠는데 학생들의 질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달라요? 언제 써요? 이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게 선생님들이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원어민 화자기 때문에 직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교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교육문법의 지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네, 교육실습 과목도 들으시고 강의안 작성을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수강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통보를 다 받으신 분들이 네, 수강 신청을 하셨죠? 합격자에 한해서 일괄 수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신청도 하셨고 자격이 되셔서 5개 반에 네, 교육 실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 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되는 네,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가 다른 과목도 물론 미리 준비를 하지만 교육 실습과 같은 경우는 저희 학부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사전 준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이너스 16차부터 저희는 이제 그 전부터 모여서 회의와 내용을 정하는데요. 그 전부터 신청 공지, 접수 심사 과정이 학기 시작 전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드디어 오늘 참여를 하셨고,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월요일 정도에 이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확인 보고서가 과제로 나갈 텐데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간단한 몇 문제 정도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거니까 나오자마자 하시면 네, 강의 교수와 운영 교수를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과제 나오자마자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1주차는 한국교육 실습의 일반적 이해고요. 네, 2주차에 한국어 수업의 이해에 대해서 저때 과제 1이 아마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는 교수학습 활동의 구성, 우리가 학습 내용,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강의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중요한 게 4주차에 선생님들께 목표 문형이 배분이 됩니다. 네.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받았는데, 나는 내 친구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데, 네. 이제 생각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다 형평성에 맞게 이제 6개의 문형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네, 똑같은 수준의 네, 문형을 드리기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는 있어요. 네, 남의 문형이 쉬워 보일 수는 있으나 네, 본인이 맡은 문형을 사랑하시고 고민하시면 네, 좋은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목표 문형이 배분이 되고 수업 실습 일정이 공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교환 양식과 샘플 강의안이 배부가 될 것입니다. 자, 저때부터 강의안을 작성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4주차 빨리 해야지. 자, 그랬을 때 좋은 강의안이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누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공부를 안 해서. 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 머릿속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목표 문형을 받으면 제가 목표 문형을 사랑하고 고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문형 받으면 목표 문형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문법론이나 기초문법에서 이 문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문법 교육론에서 이 문법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교육할 것을 말하고 있는가, 교육문법의 지도법에서 이 문형을 어떻게 가르치라 하고 있는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문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된 상태에서 강의안 작성을 하시면 더 좋은 강의안이 나오고요. 강의안 작성 기간을 길게 갖는다고 좋은 강의안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과 시작을 하면서 끼워 넣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4주차의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 네, 먼저 강의하는 뚜라사를 한번 보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너를 정복하겠어.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고, 관련 내용을 찾아볼 때 좋은 방법, 이 문법을 언제 쓰는가, 이 문형을 언제 쓰는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시고, 또 예문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좋습니다. 예문을 생각하기 위한 좋은 방법. 실제로 사람들하고 대하는 방법, 좋습니다. 또 상황을 설정하는 것도 좋고요. 또 그렇죠. 교재를 찾아보셔야 돼요. 네. 왜냐? 실제 상황이 어땠으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친구한테 너 예를 들어서 뭐 면서 언제 써?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나는 멋있으면서 뭐 똑똑하잖아. 자, 으면서가 멋있다랑 썼잖아요. 멋있다는 AV인가요? DV인가요? DV죠. 으면서 문법책을 찾으면 동사의 동시동작 또 나오고 형용사의 동시상태도 동시에 나옵니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멋있으면서 착하다는 잘 안 가르쳐요. 동시동작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한국 사람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대답을 주면 좋죠. 나 지금 뭐 TV 보면서 밥 먹는데 왜? TV 보면서 밥 먹어. 이런 건 좋은 예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재를 찾아봐라. 교재는 그 문형이 쓰이는 가장 전형적인 대화들을 추출해내서 대화문을 구성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대표적인 교재 있잖아요.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세종한국어 교재도 있고요. 여력이 되시면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이제 몇 대학 기관들의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서점에 잠깐 나가셔서 뭐 해당 부분을 조금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를 한 뭐 3-4권 정도 그 해당 문형이 있는 대화문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 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구나, 두 사람이구나, 세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 네, 문형을 사랑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주차에 실습 유형 변경이 마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유형 2, 유형 1 선택해서 변경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주차까지 네,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전 학기와 다르게 이번에는 강의안 1 작성의 과제를 한 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6주차부터 보통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추석 기간이 좀 긴 연휴가 껴 있어서, 네. 그래서 강의안을 1주 먼저, 네. 그 과제로 작성을 해서 시간을 1주 정도 더 드리니까요. 그래서 추석 때 좀 잘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네. 네. 또 추석 때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모의 수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요즘 내가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자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내 말이 좀 괜찮은지 재밌는지 네 그런 것들 네 또는 이제 연습이나 활동 생각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해봤을 때 반응이 재밌다. 근데 뭐야 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네, 잘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안 작성을 1주 정도 먼저 드리는데 이때 4주, 5주에도 교환 양식이나 샘플 강의안들을 좀 분석해보는 작업들로 진행을 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강의안을 쓰시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면 계속 어렵다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제가 한국교육을 시작했을 때 초짜 선생님이었을 때 그래서 매일 강의안을 써서 검사를 받는 그래서 한 2-3번 빠꾸 맞고 1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2시간, 3시간 빠꾸 맞고
오케이 하면 집에 가고 그렇게 훈련을 거의 6개월 받았죠. 그 다음 그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형이 나오면은 도입, 제시, 연습, 활동 큰 거 써놓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석을 하면 금방 나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4주, 5주에 걸쳐서 샘플 강의안에서 열심히 보시면 아, 이런 식의 흐름이구나. 각 구성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들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마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주차에도 이어서 강의안 작성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강의안 작성을 하셔서 이제 선생님께서 과제방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각반 운영 교수님들이 그 올려주신 강의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각 단계별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 피드백을 잘 참고하셔서 수정 교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도 올려드리는 날짜가 있는데요. 각 과제방에서, 선생님들 과제방에서 자기의 과제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7주차에 이루어지고요.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에 저희가 8주차, 9주차에 이어서 초급 수업 참관을 2주차에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과제 2, 강의안을 작성하는 과제로 대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주차에는 초급 수업을 보시면서 참관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수업을 본 느낌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재밌고 분석적으로 좀 보시면 실습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수업을 보신 후에는 초급 수업은 이렇게 운영하세요, 이렇게 진행하세요, 이런 부분이 이제 초급 수업 운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주 차에는 중급 수업을 참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급과 중급은 또 이렇게 다르구나. 학생들에게 교사말이 이렇게 다르고 가르치는 문형이 다르고 연습 활동 구성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참관록은 양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과제 5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작하게 됩니다. 피드백 드린 것을 보시고 그 실습 전날, 첫 번째 실습이 이루어지는 그 전날까지 수정 기간을 드리는데요. 11주차부터 열심히 수정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피드백을 반영한,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피드백을 받고 아니야,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다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토론, 막 문법 토론할 때는 제 생각 이래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피드백 드릴 때는 초급, 중급 수업에 많은 그 노하우와 쌓여있는 걸 토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피드백을 꼭 반영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반영한 강의 안으로 수업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피드백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강의안이 1차 때보다 수정 강의안이 너무 좋아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진짜 수업도 잘 하세요. 근데 뭐 이제 피드백을 딱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많은 이유가 너무 바빠서. 피드백 한번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어떡하지? 하고 피드백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제 수업에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피드백을 교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자, 그럴 때 게시판이 있습니다. 쪽지도 있고요. 질문하세요. 튜터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화나 메일을 드렸을 때 그 튜터 선생님이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의 피드백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잘 읽어보시고, 도저히 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급 수업의 운영 기술을 12주 차에 이제 배우게 되시고요. 드디어 13주 차 토요일에 첫 번째 수업 실습을 하게 됩니다. 두근두근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실습은 13주 차와 14주 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14주 차에 하신다고 해서 강의하는 14주 차 토요일 전날까지 고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그 13주 토요일 하루 전날 네, 금요일까지 그 완성된 네, 수정 교환을 반드시 업로드를 하셔야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네, 동영상으로 수업 실습을 해 주시고 네, 그 과제를 뭐 학교나 이런 쪽으로 14주차 일요일 12월 3일까지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주차와 14주차에는요 네, 수업 실습 네, 사실 이제 교육 실습은 마지막에 그 오프라인에 와서 하기 전까지 계속 두근거리는 마음을 좀 갖고 하게 되죠. 네, 대신에 내가 고생한 만큼 또 돌아가실 때는 또 이제 좋은 발걸음으로 아마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하시면, 네, 열심히 하시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교육 실습은 전체가 다 과제 합산으로만 성적이 매겨집니다. 따로 그 필기시험 같은 거는 없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과제 5, 수정해서 내시는 그 강의안 있죠? 그걸로 대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선생님들, 그러면 무엇을 잘해야 되겠다. 벌써 감이 오시죠? 강의안을 잘 써야 되겠다. 네. 그리고 실제 실습을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러한 감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과제 수행 시 중요한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PPT였으면 얘가 한번 확 튀어나왔다 들어갔는데요. 강조하려고. 네, 지금 PDF여서. 네.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제출 마감일을 엄수해 주시고요. 노란색 한번 뒤에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저희,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과제 1, 과제 5 중 미제출 과제가 있을 경우 본 교과목 이수가 불가합니다. 네. 과제를 하나라도 안 내시면 네, 이수가 불가합니다. 과제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과제 내지 뭐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 다른 교과목들에서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이제 뭐 오늘 11시 59분까지 마감이니까 58분에 올려야지 했는데 컴퓨터만 안 켜져요. 네. 아니면 컴퓨터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막 멈춘다거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면 다행인데 있으신 분들 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튜터 선생님한테 막 보내죠. 선생님 제가 뭐 했는데 컴퓨터가 해서 그거 막 사진 찍어서 보세요. 시계는 11시 58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학교 측에서 최대한 그런 거 여러분께 지원을 해 드려야 되죠. 인터넷 서버 문제라든지. 근데 이제 자택이나 또는 뭐 직장이나 또는 PC방 등등의 그쪽 문제로 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미리미리. 네. 특히 이제 그 OT 동영상 확인 과제나 참관 록은요, 보시고 바로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그 또 마감에 닥치면 정신이 확 들잖아요. 좀 좋은 과제를 해내는 경우도 많지만 미리 할 수 있는 과제 미리 하시고요. 강의안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뭐 아주 훌륭한 강의안이 나오진 않고요. 네. 준비를 잘 해서 딱 쓰면 좋은 강의안이 나오니까 과제 마감일 이틀 전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으시고요. 적어도 하루 전에는 꼭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제출을 했어요. 미제출은 진짜 과제를 안 낸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지각으로 제출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제출과 지각 제출은 다르죠. 지각 제출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제 튜터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하시는데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거스리는 숫자가 하나 있죠. 네. 해당 과제의 점수는 0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혹시 이제 과제를 못 내셨거나 지각 제출로 과제 0점을 받아 보신 분들은 타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대한 지각 제출하지 않으시도록 네, 기한을 잘 지켜서 평가가 0점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10점을 받는데 저는 0점을 받으면 10점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죠? 네, 그 부분 네, 하시고 이게 PPT였으면 이 빨간색이 한 바퀴 돌고 막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네. 한번 같이 한번 이것도 빨간색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의한 과제의 경우 지각 제출 시 강의한 피드백을 받을 수 강의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언제까지 강의안을 올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각 제출을 하게 되시는 경우 그러면 수정을 아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다시 보면서 다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했을 때 그 문제가 오타면은 다행인데 제시 단계에서 연습을 구성하셨다거나 통제된 연습인데 유의미한 연습인데 통제된 연습으로 구성을 하셨다거나 나는 활동이라고 썼는데 형태 연습처럼 구성하셨다거나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활동을 구성하신 게 활동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뭐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말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활동 한번 말해보지 뭐. 자, 그러면 받침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 바꿔보세요. 그건 활동이 아니죠. 근데 피드백을 못 받으면 그런 부분들 발견을 못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수업을 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네. 수업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나 다행히 지각 제출을 했더라도 그 강의안이 괜찮았으면 수업 실습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란 말을 쓰니까 제가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군요. 네, 거의 네, 전무했기 때문에 꼭 피드백을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저는 일반인데 일반 우리 선생님들이 과제 안 올려주시면 저의 책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지도를 해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교수자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꼭 네, 강의안은 지각 제출하시면 네,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제 1, 2, 3, 4, 5에 각 평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 확인 보고서가 10%, 참관록 초급 중급이 10%로 뭐 10%는 뭐 괜찮네. 하지만 네, 아마 우리 선배님들 네, 혹시 1학년 분들 계시면 저 10%가 얼마나 큰 퍼센트인지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의한 첫 번째 비율이 30%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수정하신 것으로 수업을 하시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국학부가 밖에 세종학당이나 태국 파견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선발이 잘 되는 이유가 평가자분들이 실전에 강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한다 이거예요. 시간을 잘한다. 네, 저희가 시간을 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강의안과 수정된 강의안, 실제 실습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준비를 잘 하셔서 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네, 과제로만 평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5 같은 경우에 그 과제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이제 강의한 1을 수정해서 올리는 게 과제 5가 되는데요. 네, 강의한 1을 과제방에 제출을 하시고 이제 유형별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습하는 날, 선생님들께서 실습하는 날, 먼저 유형 1 같은 경우에는요, 지정된 일시에 우리 사이버 외대에서 수업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을에는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입시나 뭐 학회나 등등 때문에 이 사이버관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대 안에서,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건물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공지가 나갈 거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실 것, 강의안 2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연습지랑 활용지를 같이, 네, 강의안, 그 다음에 연습을 하셔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배포 자료가 있다라면 그것까지 첨부, 활동지가 있으면 활동지까지 완벽한 나의 수업 자료를 2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부는요, 이제 그날 평가자 제출용입니다. 2분의 저희 운영 교수님과 또 현장에서 또 지도하시는 또 평가 교수님 모셔서 2분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 배포용 내부는요, 저희가 4명의 학생들로 보통 구성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의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습지나 활동지가 있으면, 네,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도 네, 배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습 시 준비물 잊지 마시고요. 네, 이게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오셨는데 이제 뭐 외대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인쇄소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서 그럼 또 긴장감도 막 생겨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를 이제 선택하신 분들은 강의한 인쇄본 하고요. 실제로 수업하신 동영상 파일을 네, 우편으로 한국어 학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2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자세한 공지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또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면 학부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제 선생님 드디어 학생을 앞에 놓고 수업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선생님들? 네, 목표 문형에 대한 이해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막 하셨는데 앉아있는 학생이 선생님 그 문법 언제 써요? 라고 보통 물어봅니다. 우리 오늘 앉아있는 학생들은 보통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이제 그 학습을 받는 학생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은 항상 문법의 형태도 물론 공부를 하지만 이 문법은 이때 쓰는 거다.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오늘은 뭐 배웁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받침 있어요. 이거 써요. 없어요. 이거 써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당황해 합니다. 아니, 선생님 뭔지 알려주고 수업을 하셔야지 왜. 그런 형태 제시 필요하죠. 형태 연습 필요하죠. 그 전에 언제 쓰는지 도입에서 우리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상황.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목표 문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요. 수업 방법. 각 단계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 자, 그래서 저희가 교육실습 수업 시에 나온 운영 방법들, 네, 그것을 지켜서 수업을 하시는지, 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요. 세 번째, 교사의 태도. 자,
교사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떨려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맡게 된 노채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음연서 공부할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아무리 떨리시더라도 자신 있게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4명 있어요. 4명 있는데 뭐 누구씨 오늘 밥 먹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 5분 얘기해요. 자, 수업합시다. 우리 3명 학생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사의 자신감 있는 태도, 골고루 상호작용을 하는가, 네. 그런 태도적인 부분들에서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 그 왜 한국 분들이 막 친해지면, 그래, 잘 지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반말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외국인 학습자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유학생활 하니까 막 아들, 딸처럼, 동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낮추게 되는, 내 딴에는 친해지고 싶어서,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선생님 왜 그러지? 왜 나를 존중 안 하지?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적인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은 이제 한국어 교재 세종 한국어 1권부터 4권까지, 물론 이제 5, 6, 7, 8도 있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 받게 되는 문형이 세종 한국어 1에서 4까지에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요. 세종 한국어 보신 적 있으신 분? 많이 보셨네요. 네, 그럼 다 회원 가입하셔서 온라인으로 보셨죠? 네. 저희가 이제 참고문으로 한국 교재 세종 한국 올려놓은 것은 이것이 좋은 교재다 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세종 한국어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 세종학당 전자책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기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들어가셔서 이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고 PPT는 같이 탁 클릭해서 한번 보면 좋은데 회원 가입하시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세종 한국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 학습 자료를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뭐 한국 교육과 관련된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꼭 가입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로 한국 교재는 이제 외대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권부터 3권까지 해당되는 문형들이 1급부터 3급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외대 교재가 절대 좋다 이런 건 아니고 학생들이 대부분 외대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외대 스타일이 조금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 교재를 또 참고하셔서 그 문형이 어디에 있는가, 대화문이나 연습 등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교재들도 좀 많이 보시면, 외대 교재를 보시되 그 연습 같은 부분을 보시면 이 연습 좋은데 이거 써야지 그랬을 경우에 평가자 중에 외대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 이거 외대 거 쓰셨어요? 왜 그대로 쓰셨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좋은 연습이니까 그대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들 내가 어딘가 기관에 가서 시강을 할 때 그대로 연습을 갖다 쓰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노력을 안 하는 교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를 하셔서 좀 나름대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자 분들이나 저희가 대충
그 연습들을 보면 아, 이거는 S대 교재구나, 이거는 K대 교재구나, 아, 이거는 무슨 이지코리안 교재구나, 대부분 보통 알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배울 때 그런 거를 참고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유사한 건 괜찮을 수 있지만 똑같이 가져오는 경우를 이제 꼭 피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아마 선생님도 아마 귀가 따갑게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문법 1은 이제 좀 교육학개론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고, 문법 2, 사전처럼 되어 있어서 제약들이 나와 있죠? 각각의 제약들과 예문들이 나와 있는데, 제약들을 참고를 하시되 거기는 예문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왜냐면 수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초급 수준으로 뭐 다 예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약을 참고를 하시고, 뭐 예문을 갖다 쓸 수도 있겠지만 수준에 맞는 예문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어에서의 한국 문법 사전 또는 어미 조사 사전, 이런 것들. 네, 혹시 조사를 실수하거나 어미의 제약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뭐 요 세 개, 총 4권이죠. 4권을 이렇게 항상 곁에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아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책들이에요. 또는 실제로 기관이나 센터에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내일 말해줄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일 말해주기 위해서 찾을 때 이런 책들을 보시면 네, 좀 도움이 되니까 좀 항상 가까이 두고 이제 곁에 두고 보시면 좋은 책들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중요한 수업 실습 사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죠. 수업 내용인데, 그 한국어 교사를 할 때, 초보 한국어 교사일 때 하면서 순간순간 들었던 서운함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야, 뭐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나 가르칠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네. 너 가르쳐 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네. 뭐 그냥 뭐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잘할 수 있다. 물론 잘하죠.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죠? 네. 잘 가르칠 수 있다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오늘 선생님들은 그 N2예요, 예요. 이런 것들이 언제 쓰는지 다 아시죠? 근데 이제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친구나 누구한테 그 V, 여요. 아요는 언제 쓰고 어요는 언제 쓰는지 알아? 물어보면 아요는 언제 쓰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어요는요? 네, 그럴 때 이제 씁니다. 뭐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물론 수업을 하실 때는 양성, 음성이란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죠? 네.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다른 일반 사람 물어보면 그냥 뭐 자요 할 때는 아요고 뭐 어요, 서요 할 때는 서요 아니야? 그걸로 끝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연구가 없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학생들에게 제시를 못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B, 은, N이라고 되어 있죠. 예문이나 간단한 단어 구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DB, 은, N으로 된 거. 예쁜 꽃, 예쁜 딸, 좋습니다. 또 아름다운 당신.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DB에 은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께서는 다행히 DB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먹은 사과,
은, 먹 그런 분들이 일반 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DB, 은을 가르치는데 계속 예문에 AV가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AV 문형을 가르치는데 DV가 등장하는. 물론 AV랑 DV를 다 쓰는 문형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할 때 10가지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이 단계에서는 두 번째를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다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 문형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4주차에 목표 문형이 배분이 되면 그 목표 문형을 사랑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업 방법. 교탁 뒤에 숨지는 않으시는데 여러분 오늘은 음연서 공부해요. 자, TV 보면서 밥 먹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숨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강의안을 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강의안 들고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럼 강의안을 외워야 합니까? 네, 외우셔야 합니다. 자, 강의안을 외울 때 근데 저희가 이 선생님 왜 그 가를 말해야 되는데 가를 빼먹고 말했지? 이런 걸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 진행의 단계, 대표 제시문들 이런 것들은 내가 외워서 해야지 자꾸 강의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학생들이 저 사람 초보 선생님이구나 귀신같이 합니다. 네. 물론 저희가 모의 실습이니까 이제 학생분들도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도 선생님들 모의 실습이지만 그 시간에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수업은 선생님들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준비된 교사로 가르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이제 결국 첫 번째 그거예요. 눈을 안 마주치시는 선생님. 부끄러워서. 네. 이제 저도 막 성격이 막 이렇게 쾌활하거나 막 활발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한국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너무 재밌다고 막 그래요. 막 오바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네. 근데 집에 가서는 별 말 안 하고 조용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네, 자신 있게 눈 맞춤을 많이 해주시는 강의가 좋습니다. 두 번째, 강의식 일반적인 진행. 저 부분이 전 이건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 게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진짜 열정이 많으세요.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서 계속 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되겠죠? 그런 강의는 네,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시나 설명 부분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법 교육론, 문법론 막 배워서 내 안에 이만큼의 문법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쫙 말하고 싶어요. 네, 조금 참으시고 네. 일방적인 수업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의사소통식 교수법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선생님들? 그렇죠, 상호작용. 네, 상호작용을 하시는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상호작용 없이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그 다음에 학생한테 질문을 했는데 학생이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그 대답을 만들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평가자분들이 그 수업이 끝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학생이 말을 얼마나 했나요? 그 수업하는 중간에 학습자가 풀 센텐스로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네요. 이렇게 되면 그 수업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수업이 되는 거죠. 굉장히 교사 중심의 그런 수업을 하시지 마시고 수업 자료만 거의 나열하면 진행. 내가 자료를 이만큼 준비했어요. 흐름에 따라서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제 밤새서 그렸는데 이거는 보여줘야 돼. 그래서 자료를 막 주시고 자, 이거 쓰세요. 다 썼죠? 그 다음 이거 네,
자료를만 이렇게 많이 준비한다 좋은 수업은 아니고, 네. 학생들 입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아마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강의 진행 시 학습자 수다의 도를 고려하지 않는 언어 구사. 속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간혹 이제 이거는 개인차에 따라서 말이 원래 빠르신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발음적인 부분도 뭐 아마 저도 지금 하다가 중간중간 실수한 발음들이 있는데, 강의를 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이 시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시험을 시강을 할 때 평가자들이 집어내기 딱 좋은 게 맞춤법 오류, 발음 오류.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바틀이 맞나요? 바틀이 맞나요? 바틀. 왜요? 왜 티읕 발음이 치읓으로 변하죠? 국외음악? 지금 막 당황하시죠? 우리가 잘못 쓰는 발음들이 많은데,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발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이거 정말 되게 어려워요. 뭐 이제 되게란 말을 잘 쓰면 안 좋지만, 그럴 때 이거 되게 어려워요. 되 발음과 대 발음은 원래는 이중몸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대개는 어떻게 한 거죠? 단몸으로 발음했죠. 에이, 선생님 뭐 한국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죠? 일반적은 괜찮은데, 하지만 일반적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어 수업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야 빨리 막아, 빨리 막어 이렇게 하잖아요. 모음 조어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막어를 선생님들 가르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시고,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 강의 쓰실 때 어휘적인 부분이에요. 어휘. 내가 문장을 썼는데 피드백이 선생님 초급 수준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 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초보자인데 이런 걸 어떻게 압니까? 초급 수준의 어휘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냐면 교재를 보시면 돼요. 교재들 많이 보다 보면 대표적인 예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교환을 쓰실 때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간접 화법의 예문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도입을 할 때, 어제 여러분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자, 비가 온다고 해요. 다고 해요가 있죠. 선생님 생각에 다고 해요는 몇 급에서 배울까요? 3급? 4급? 자, 그러면 3급, 4급에서 배운다. 학생들은 오늘 뭐 날씨가 좋아서 이제 날씨 얘기를 해서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소풍 갑시다. 은이과를 배워요. 은이과하고 다고해요하고 무엇을 먼저 배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고해요라고 온다고 해요, 맛있다고 해요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근데 강의한 피드백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간접 화법으로 문장을 구성을 많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어제 뉴스 봤어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와요, 해요. 충분히 다 끊어서 초급 수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어휘 같은 것들, 문법은 어떻게 확인하냐? 선생님, 이거를 문법이 뭐가 먼저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으로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재 첫 장을 넘겨보시면 머리말이 딱 있죠. 네, 우리 교재는. 그 다음 넘겨보면 뭐가 있습니까? 목차가 있죠. 그 다음 넘겨보면 교수 요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마다 대표 문형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눈에 보여요. 아, 은이과는 8과에 있는데
다고해요는 여기 없네. 다음 권. 아, 3급 몇 과에 있구나. 네. 그래서 그 교수 유무 표까지 저희가 올려드려요. 세종 그 한국어랑 외대 그거를 이제 교수님 올려주면 그것만 봐도 그 문장들, 문법들이 있으니까 그 순서를 고려해서 문장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서 메타 언어 과다 사용. 한국어 처음 가르칠 때는 이 메타 언어를 너무 사용하고 싶어요. 왜? 나 동사 어간 배웠거든요. 주어 일치 이런 거 배웠고 서법이 말이야 이러면 막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런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뭐 해외 나가서 한국어 수업도 있지만 이제 해외 대학들에서는 대학 교육 과정에 한국 어학의 이해 이런 수업도 있어요. 그런 수업에서는 하셔도 되는데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네, 문법 용어 쓰시면 안 되고요. 동사, 형용사 이런 것도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학생들이 AV, DB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우리가 메타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고급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뭐 약간 잘난 척을 좀 하니까 진짜로 몽골 학생이 선생님 지금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으로 한 거죠. 농담으로 이제 한 건데 학생들은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언어학개론도 배우시고 뭐 그 한국 어학의 예도 배우시지만 학생들은 그런 걸 배우는 학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자 모국어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학습자가 한국어 잘 이해 못하니까 내가 좀 뭐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설명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학습자들이 선생님이 자기나라 말을 써주면 반가워 해요. 웃어요. 선생님 중국어 잘해요. 일본어 잘해요. 나중에 학생들은 나는 그래도 한국어로 듣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요. 평가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학생들이 말을. 그래서 학생들의 모국어를 네,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한국어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단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학습자가 단일 언어 집단 그 집단인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함이잖아요. 저거는 많이 사용해라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사용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몇 어휘 정도의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 단일 언어 학습자의 경우에 하나는 겁니다. 실습 유형 1에서 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로 외국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국어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태도. 혹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시험 볼 때 교수님이 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선생님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이것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써가지고 자, 그러면 그 학생 학점 잘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네, 옛날에는 뭐 잘 주시는 분도 계셨다고 해요.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지금은 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아래를 깔아주는거나 고마워. 네. 그래서 절대로 목표문이 아닌 다른 문형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나는 이 문형 하고 이거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저는 어떤 경우냐면요. 음연서로 예를 들어서 강의안을 잘 썼어요. 그래서 수업을 기대를 했는데 막 음연서는 AV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막 AV, DB를 섞어 쓰시고 이렇게 강의안에 나온 예문들을 말씀을 안 하시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선생님 이제 끝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의안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러니 제가 좀 바빠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강의안을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누군가 지인이 전문가라면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결국에 본인이 쓰지 않으시면 본인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수업을 당연히 못 하시겠죠. 네.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을 하시거나 강의안의 맞춤법 오류
저 강연의 맞춤법 오류는 아마 피드백 받으시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왜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실까라고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가셔서 평가자들의 마이너스 요소를 찾아내잖아요. 눈에 딱 보이기 바로 쉬운 게 그 맞춤법 오류입니다. 그 대학교 때 이제 영어 회화 원어민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는데 저는 되게 잘 말한 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한테 왜 Y 하니까 너는 더하고 D를 잘 구분을 못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맞춤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탁 보여요. 맞춤법은. 그래서 맞춤법 오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실습 당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하시면 당연히 실습은 그 이수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좀 하시고 또 살다 보면 또 갑자기 너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우리 부정적인 이야기는 떠나서 이렇게 하면 합격! 이렇게 하면 합격입니다. 첫 번째, 목표 문형을 사랑하시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형태, 의미, 사용 정보 확인을 해라. 자, 으러가다의 형태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으러 가요.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자러 가요. 없으면 러를 쓰죠. 그죠?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 으러가다는 어떤 의미죠? 언제 씁니까? 네, 무언가 그 행동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으러 뒤에는 올 수 있는 게 가다, 오다. 가다 말씀하셨고 하다 되나요? 하나 더 가다 오다랑 비슷한 애들. 다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도입에서 이제 뭐 으러 가다를 얘기를 하겠죠. 상황적으로. 학생은 뭔가를 해요. 그래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법상에 찾아보면 으러 가다는 으러 이동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 형태 정보.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으러 가다는 AV, DV 다 쓸 수 있나요? 이거를 선생님들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으러 가다가 쓸 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AV를 붙여보시면 돼요. AV는 돼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DV를 하나 붙여보세요. 예쁘다 좋아하시는구나. 예쁘러 가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쉬워요. 이거 AV야 DV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가 제일 친숙한 AV, DV를 선택하셔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연구를 하신 후에 수업을 하시면 평가할 때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한 숙지 그리고 학생들 눈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그리고 딱딱한 얼굴보다는 이제 웃으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원활한 상호작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앞에 서면 나는 상호작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일반 한국어 강의를 할 때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제 수업을 비디오로 찍어봤어요. 그럼 비디오를 보면 내가 나 혼자서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구나. 앞에 서면 전달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오늘은 이제 일반적 강의니까 제가 당연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한국어 수업에서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업 자료의 활용은 교육적인 자료인가? 이것이 이 수준에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희 문형을 드릴 때 을 수 있다 하고 가능의 뜻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문 하나 혹시 만들어 주시겠어요? 가능으로, 가능. 먹을 수 있다. 갈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뭘요? 갈 수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누가요?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다.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 하세요. 수영할 수 있어요? 자, 이 수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수영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인가요? 능력이 되겠죠. 네.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 부천이세요? 부천은 혹시 밤에 수영할 수 있는 곳 있나요? 밤 9시에 수영할 수 있는 센터 있나요? 아, 9시는 수영할 수 없군요. 지금은 수영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형을 받았을 때, 특히 근데 을수일 때는 사실 능력 가능이 굉장히 헷갈리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예문들이 진짜로 거기에 맞는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적절한 수업 자료에 가능인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 그걸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적절한 수업 자료가 아니겠죠. 능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네,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요일을 주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능력이 아니죠. 네, 가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자료의 구성이라는 것은 그 문형에 맞는 자료를 구성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은 후에는 보통 그 초급의 조금 뒷부분에 해당하는 문법이에요. 많은 교재들에서 1급 1권의 거의 마지막 과에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 2급의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은 후를 가르쳐 싶은 거예요. 그 시간 순서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학은 식후에 복용하세요. 이렇게 많이 써요. 약국에 가면.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분, 선생님이 진짜 한국어 가르쳐 줄게요. 식후에 복용하세요. 초급 학생한테.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교사만이 그거죠. 자, 이학은 여러분 밥을 먹어요. 그리고 약을 먹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사말. 네. 근데 내가 수준에 맞는 교사말 잘 모르겠으면 제가 무엇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교재. 네, 교재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합격하는 태도는요. 네, 의사소통식으로 그다음에 맞춤법을 잘 하시고 특히 이제 띄어쓰기. 사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쓰실 때 띄어쓰기 지적받으면 살짝 기분이 상해요. 그죠? 내가 이런 것도 모르는 지금 하는 거 이렇게 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지적하기 좋은 게 띄어쓰기니까 네, 그런 맞춤법 띄어쓰기 잘 보시고 이거는 이제 학습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태도예요. 그죠? 모든 일정과 마감일을 잘 지켜주시고 성실히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 실습시 숙지 사항들 앞서서 많이 얘기했던 거 요약해 놓았는데요. 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고 강연 작성하실 때 1차 강연 후에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셔서 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드시 수정 강의안 네. 그 다음에 강의안 1을 작성하시면 저희가 피드백 드리고 수정을 하셔서 피드백을 반영한 강의안으로 수업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안 작성하실 때 강의안 작성은 검은색 신명조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사실 뭐 이거는 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정한 겁니다. 검은색 신명조. 자, 이게 중요한데요. 피드백을 저희가 그 메모로 드려요. 메모 기능. 네, 그 메모 뭔지 아시죠? 네. 한글 프로그램의 워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있으면 옆에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메모하는 게 있어요. 그 상태로 이제 드려요.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그게 보여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부분 수정했어. 메모 지워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고 그래야 저희가 피드백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모 그냥 메모는 그냥 두시고요. 네, 피드백 삭제하지 마시고 바꾼 것만 수정하시면 돼요. 네, 메모를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네, 이것도 계속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는 네, 기한 꼭 지켜주시고 과제 제출 마감일 특히 강의한 과제 네, 피드백을 못 받으시면 안 되니까 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의 어떤 권리이기도 하죠.
피드백을 받으시는 권리, 제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할 때 과제방에 제출하는 과제는요, 첨부 파일,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만 제출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긁으셔가지고 붙여넣기 내용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첨부 파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공지가 다 나가는데 꼭 선생님들의 성명, 그 다음에 학번 쓰시고 과제 1인지 2인지 요 양식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공지에 나가니까 양식에 맞게 나는 닉네임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그 실명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모든 과제는 양식에 맞게 구성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게시판에 강의 양식을 올려드려요. 거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좀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예쁜 양식으로 막 하시면 되게 안 예뻐요. 다른 거하고 다르면 보기도 어렵고 저희 올려드리는 양식에서 바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양식이라든지 수업 참가로 양식을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은요, 이제 실습은 아까도 보셨지만 일정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의만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고 특히 좀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 기준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시간이 이러니까 좀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것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하면 여러 번 공지가 되겠죠? 좀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공지를 잘 그 다음에 우리 튜터 선생님들한테 질의를 하실 때 보통 한국 교육기관이 9시에 수업이 시작이 돼요. 1시까지 수업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제 나는 정말 급해서 그 1초를 다툴 때가 있죠. 그랬을 때 튜터 선생님이 답변이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도 이제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의사항을 쪽지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날에는 저녁에는 다 확인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보통 금요일까지 피곤하게 일을 하는 경우에 주말에도 확인을 하세요.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근데 간혹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말 같은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쪽지메일, 전화, 휴대전화 등 연락을 하는데 이제 실습 당일날 연락이 안 돼서 서로 애를 태우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습만큼은 이제 계속 저희가 연락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꼭 정확히 남기셔서 그런 부분 원활하게 또 해외에 거주 중이신 경우 070 번호 있으면 문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결국 본인에 맞게 연락을 잘 취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이 13주차 토요일 아마 11월 25일일 거예요. 14주차가 이제 12월 3일이 되는데 그때 실습을 하게 됩니다. 제 실습은 여기 보시면 운명의 한 팀, 6명, 3시간 동안 함께 있는 6명, 굉장히 친해집니다. 끝나면 같이 사진도 찍고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좀 하시고 중간에 오신 6명. 이 시간 동안에 6분은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수업하시면 5분은 그 수업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수업을 많이 볼수록 좋은 수업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수업 말고도 주변에 어디 수업하는 데 있다 하면 가셔서 많이 보시면 그만큼 좋은 수업이 됩니다. 많이 본 만큼 좋은 수업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녁에도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의 일정을 다 받아서 조정하기는 불가능해서 저희가 전체를 짜서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간에 따라서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이제 연락을 하시거나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들의 시간을 다 듣고 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정해지는 것처럼 이거는 거의 저희가 1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일정을 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셔서 선생님께 스케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의한 이에 따라서 50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3명에서 4명, 평가자 2명이 평가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50분 수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50분. 그러니까 강의하는 50분 기준. 근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시연할 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뭐 괜찮을 것 같다 하면 뭐 연습으로 가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로 축약하는 수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준비하신 50분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대로 50분을 하시면 저희가 20분 정도에서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한 분당 약 10분의 이제 피드백을 드려요. 네, 근데 이제 피드백을 받으실 때 이건 뭐 추후의 문제지만 어떤 선생님은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피드백을 드릴 때는 저희 평가자분들이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피드백 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잘 적어 두시면 그 다음에 어딘가에 가서 시간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명이 한 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고 그 6명이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네, 운명이 한 팀이 되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것까지인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네. 수업할 때요. 주어진 문형 말고 학생들이 다른 문형을 물어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기본 저한테 주어진 문형만 설명하면 돼요? 그게 기본인데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달라요?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간단하게. 네, 이거는 이때 써요, 이때 써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질문했을 때, 그거 수업 상관없으니까 패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일단 네, 질문의 대답을 네, 해주시되, 네, 정말 내가 모르는 질문이면 솔직하게 선생님, 네, 다음에 네, 가르쳐 줄게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네, 아마 이제 수업을 듣다 보시면 네, 궁금하신 것들 생기시면 그때 또 저희가 소통하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 또 우리 오프 특강, 네, 학부장님 특강이 있으니까 또 그때 좋은 특강 들으시고요.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